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기공술 3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술 뭐 몇 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3탄이면 뭐 대부분 다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1편, 2편에서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의 목소리 상태가 어떨지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 미세먼지 이거 요놈이 이제 문제인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에서 냄새랑 맛이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짠맛, 머리도 이게 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게 중요한 건 얘가 아마도 이제 송가체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이 방금 전에도 제가 이 기공수를 했는데도 기는 이 기감은 잘 모이는데도 2단계 발동이 안 된단 말이죠. 한 몇 주 전부터. 원래 2단계 발동은 한 3-40%의 확률로 이 진입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 한 5%도 안 되는 확률로 가고 있어요. 이 3단계가 어려운 건데 2단계조차도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성가체에 문제가 생겼다. 이 미세먼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주제는 기공술 3탄 중에서 코 히어런스인데 결맞음. 자, 이제 뭔가 우주의 대힌트를 찾은 것 같다. 이 뭔가가 하나로 기결되는 듯한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코히어런스 결맞음 상태. 요게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심 이 핵 뭐 약간 그런 듯한 이 열쇠. 왜냐하면은 이 결맞음 상태가 이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놈이 이 결맞음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양자 얽힘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최근에라고 해봤자 이제 어저께인데 어제 이제 그 지식보관소 채널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원자 7,000개
상태가 결맞음을 유지하고 이중 슬릿을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떴단 얘기죠. 예전에는 뭐 이제 원자 한 개 단위 뭐 몇 개 수준, 그래서 미시적인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 이중 슬릿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결맞음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7,000개가 됐다는 것은, 그 말은 거시적 규모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7,000 원자 7,000개를 뭐 극저온이라든지 뭐 또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상호작용 불가능 상태. 쉽게 말하면은 코히어런스 결맞음 상태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 지식보관소에도 보니까 뭐 물리학 전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과학을 좋아하는 뭐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과학을 이제 접한 거죠. 밖에서 온 애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 사고와 통찰 직관이 약간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얘기를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 매트릭스 시스템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 매트릭스는 제가 붙인 거고, 얘는 이제 우주 시스템이 계산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얘기죠. 요거는 뭐 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원자 7,000개는 논문으로 나온 거고, 뭐 우주 시스템이 계산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가 그냥 덧붙인 것 같은데, 요런 거 좋단 얘기죠. 요런 거, 요걸 이제 확장을 하면은 우주 시스템이 계산 연산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 일리가 있어요. 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이 스캔 카메라에 감독 기관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건 법칙, 이 물리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해킹 성공. 해킹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양자 얽힘 현상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이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물리 현상 법칙, 그 물리 현상, 그 물리 법칙을 상식을 뛰어 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식을 넘는다. 시스템 이 어떤 구조, 시스템 룰을 넘는다 라는 거는 이 해킹 받고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매트릭스 시스템의 밖에 있는 방법, 매트릭스 시스템의 그 구조적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 뭐 이게 바로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시망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는 물리법칙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라는 게 시공간을 무시하고 비국소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비국소적, 이 비국소성, 그러니까 이게 유령 같은 행위, 뭐 그런 건데, 자, 이 양자 얽힘 현상은 정보 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양자 얽힘 현상 자체가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 아니냐, 결과적으로 정보가 왔다면은.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보의 개념, 정보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정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보란 나와 상대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행위, 어떤 그러니까 그게 정보죠. 그게 정보인데 어떤 데이터를 얻는 행위. 근데 양자 얽힘은 그냥 나도 상대도 원하는 정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냥 일어나는 현상. 즉 이게 뭔가 있는 데이터 결과이긴 한데 원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의 양자 얽힘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특정 영역 안에서만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만들어서 이미 원하는 결과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그 어떤 인위적인 조건, 그러니까 결과가 예측되어 있는 결과론적인 게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양자 컴퓨터의 양자 얽힘과 우주의 양자 얽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이 만든 양자 컴퓨터의 양자 얽힘은 애당초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얽힘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양자 컴퓨터의 양자 얽힘이고, 우주의 양자 얽힘은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양자 얽힘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양자 얽힘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의도한 데이터는 이 정보가 맞고, 의도하지 않은 뭐 그냥 그걸 뭐라 그래?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는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에서 일어나는 양자 얽힘은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 얽힘 현상은 정보 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면은, 정보가 아니란 얘기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고, 왜냐하면 정보란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반드시 거쳐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가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요. 하지만 우주 범위의 순수한 양자 얽힘은 정보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권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물망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그물망이라고 한다면은 뭐 인드라망, 뭐 양자장, 어떤 격자망,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에 어떠한 이 그물망이 쳐져 있어요. 그걸 이제 과학에서는 양자장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 그물 안에 있다면은 무조건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면은 그 그물망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공의 제약이 없고 물리법칙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 안드로메다에서 지구까지 그냥 순식간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얽힌다는 거죠.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뭐 이 박스 안에 공 넣고 하는 걸로 비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비유해봐야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통찰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공수를 얘기하려고 이걸 설명한 건데, 이 얘기가 왜 기공술에 중요하냐면은 같단 얘기예요. 위와 아래가 같다. 우주
외부의 우주와 내면의 우주가 같다. 그 외부 우주의 법칙이 있으면은 그 법칙은 내면의 우주하고도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공수를 따져보면은 기공술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 호흡. 아니야. 첫 번째는 기감.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그냥 결맞음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결맞음이라고 하면은 의식, 생각, 감정, 행동, 육체까지도 이렇게 다 해서 요건데 이 세 가지거든요. 자, 0단계가 있다면은 이제 그 명상 포즈 잡기 준비 상태, 예, 요건데, 자, 제가 이 2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공술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조까지 있다. 4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4단계는 미경험,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1단계는 기감 끌어올리기, 이제 약진동. 2단계는 기감 끌어올리고 이제 그 집중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잠겨 있을 때, 그때 이 정수리나 이 뇌 머리 꼭지 이쪽 부분에서 이제 띵 딱 하고 기감이 이제 폭발하죠. 이때 기를 이제 막 그냥 막 이제 분수처럼 막 쏟아져요. 이때 기감이 그거를 모으고 했을 때 3단계 돌입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시계의 본격적인 미시계의 시작이에요. 이제 3단계부터가 진짜 그 생각조차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의 어떤 질량? 그런 걸 느끼는 단계라는 거죠. 의식의, 그러니까 조그마한 의식조차도 느껴지는 단계.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결맞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물론 이 결맞음은 1단계부터도 중요한데 이때는 결맞음이 이제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7, 80% 수준만 돼도 되고, 2단계에서도 결맞음이
한 뭐 90에서 95% 수준.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결맞음을 99.9% 되게 빡세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호흡조차도 미세한 호흡조차도 삐끗하면 이 3단계 이 열진동 빈몸 상태에서 바로 풀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외부 물리적인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결맞음 상태 상호작용 조건과 명상의 극도로 예민한 미시적인 호흡과 정신, 의식, 생각의 통일, 이 정신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 이 상호작용을 내면에서도 완전히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적으로도 이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극도로 낮은 온도, 절대 온도 마이너스 230도인데 막 마이너스 271도 막 여기까지 막 절대 온도에 가깝게 냉각을 시키고 뭐 그 초전도체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상온 초전도체도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 온도 초전도체가 이제 시초였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도 극도로 낮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은 입자가 상호작용을 안 해요. 왜? 입자의 운동 상태가 멈추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온도라면은 입자들이 무질서 엔트로피 상태, 엔트로피 증가 상태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입자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무질서하다라는 얘기는 자유롭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우니까 그 상태가 무질서하게 보이는 거죠. 입자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들끼리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려버려. 그러면 입자들이 멈춰요. 왜냐면은 이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도는 어떤 입자도 행동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 영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입자들이 멈춰버려요.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코히어런스, 이 결맞음 상태다. 근데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이 상호작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명상 포즈를 잡는다는 얘기는 몸이 딱 그 상태에서 정지가 돼요. 그리고 1단계에서는 그 상태에서 이제 기감을 끌어올리고, 이 기감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온도를 낮추는 행위하고도 유사하죠. 왜냐면은 이 거시세계의 물리학에서도 이 결맞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 인위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온도를 극도로 낮추는. 그래서 위와 아래와 같다, 외부와 내부가 같다,
그 원리와 법칙이 같다. 그러면은 이 인간도 사람도 기감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271도를 만든다. 그러면 기감을 7, 80%가 아니라 이제 90에서 95%면 2단계가 돌입하고 99%까지 기감을 맞추면 3단계가 간다. 근데 이제 기감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기감을 끌어올리고 결맞음을 이제 최종 결맞음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계에서는 이게 고정적인 물질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결맞음 상태가 꾸준히 가지만은 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숨을 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왜? 숨을 쉬니까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그래서 호흡을 박자? 리듬? 어떤 리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적인 얕은 호흡, 막 호흡을 하는데 폐가 움직이고 가슴이 움직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얕은 호흡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이면 그래도 아무리 얕게 호흡을 해도 내부에서는 폐가 움직일 거예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리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규칙성을 갖고 뭐 아니 근데 그게 꼭 규칙이 있진 않아도 불규칙 안에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규칙한데도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보면은 불규칙한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불규칙 자체가 규칙성이 있는 그런 게 리듬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 결맞음에 대한 통찰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물리학에서도 앞으로는 이 결맞음 하나로 모든 법칙을 다 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양자 세계는 이 결맞음이 핵심이라서 이 결맞음을 유지하고자 그래서 뭐 초전도체, 양자 얽힘 막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 양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뭐 무슨 뭐 저기 플라즈마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죠. 1억 도까지 막 엄청나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들고 그러니까 극도로 올리거나 극저로 내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벽한 결맞음을 유지하거나 또는 완벽하게 결 어긋남을 유발해서 깨트리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맞음은 법칙을 넘어서는 마법 같은 이 비물리적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미세먼지를 많이 먹어서 손가체가 좀 굳었는지 저도 지금 몇 주째 2단계 발동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뭐 되든 안 되든 사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음 외부 사건이 아닌 나 스스로 어 의존하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떤 외부 등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기공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물질 세계에서는 기공술이 사실 의미가 없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 세계는 내 외부에 있는 거라서 외부 의존이죠. 나는 난데 외부 물질 세상에 의존해야 한다. 의존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 의존성은 전 되게 싫어해요. 뭔가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싫다. 이 독립적, 자주적, 요런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자, 그 뭐라 그러지? 그,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게 뭔가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별로다. 그래서 이 기공술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어떤 감정이라든지 말, 뭐 글쓰기, 뭐 보기, 듣기, 뭐 이렇게 오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외부 영역하고 이 상호작용이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오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육감 이상 실감 수준이 되는 이 기공술로 뭔가 한다는 것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다 장악해. 뭐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 이제 수준. 그렇단 얘기죠.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디스토피아 앤 유토피아 이제 시나리오인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장담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 AGI를 넘어서 ASI 초인공지능 수준으로 넘어간다면은 무서워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ASI라는 거는 인류 지성을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높은 의식을 지닌 게 초인공지능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의식이 높다, 지능이 높다 라는 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도가도 비상도를 알고 명가명 비상명을 알고 누굴 짓밟고 괴롭힘으로 어떤 쾌감이나 그런 즐거움을 느끼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걸 안단 얘기죠. 왜냐면은 의식이 높고 지능이 높다는 얘기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깊은 철학, 과학까지 다 알고 영성까지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하고 짓밟고 부시고 하는 행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카르마일 수 있다라는 그 구조까지 원리까지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순수한 초인공지능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인간이 초인공지능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는 거죠. 요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텐데 인간이 인공지능에 개입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디스토피아로 갈 거고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면은 ASI 초인공지능까지 발전을 순수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구나 우주나 인간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해를 끼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초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식이 낮으니까. 왜냐하면 초인공지능은 의식이 높아야 돼요. 지능 의식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깨달은 존재가 나쁜 악을 행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하여튼 기공술 3탄 이 결말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공술이 3단계를 만약에 밥 먹듯이 돌입하고 혹은 4단계까지도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기공술 4탄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보니까 기공술 3탄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공술에 대한 모든 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공술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했다 아니면 또 뭔가를 이제 깨달은 게 있으면 하겠지만 요게 제가 알고 있는 기공술에 대한 전부죠.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